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올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부쩍 커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내수 위축과 환율 상승이란 걸림돌이 예상되는데 올해 자동차 시장 전망 산업부 김경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요. 글로벌 리서치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곳이 조사한 건데요. 네네. 2025년 신차 판매량은 약 1억 대에 육박하며 올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특히 전기차 부문은 약 16%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이 리서치 펌뿐만이 아닙니다. 그 통계 전문 기관인 스태티스타 역시 올해 전기차 시장이 8,286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네. 이런 게 한국 업체에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지만 꼭 세부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 전기차 판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네. 그 스태티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기차 수익은 3,779억 달러로 그 세계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일시적 수요 현상이죠. 그 캐즘 현상을 겪고 있는데 그걸 극복해서 이제 전 세계 어떤 자동차 시장 전반이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이 중국 전기차는 자국 내 판매 비중이 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꼭 그렇게 안심할 때는 아닌 게 그 중국 저가 전기차가 이제 국내 기업의 시장까지도 이제 퍼지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우에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모델들이 비단 자국뿐만 아니라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태국의 수입차 딜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과거에는 현대차나 기아를 찾는 고객들이 꽤 있었지만 그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런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딜러샵 역시 그 과거에는 기아차 수입 딜러였는데 이제는 중국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올해는 그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국내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비아디는 오는 16일쯤에 서울에서 그 비아디의 첫 모델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국내 판매 가격은 약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상당히 싸네요. 굉장히 싸죠. 네. 우리나라 뭐 EV3라든가 이런 캐스퍼 EV를 생각하더라도 2, 3천만 원이면 거의 경차 수준이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 중국 전기차라는 것에 대한 그 반감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렌트카라든가 상용차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동남아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중국산보다는 그래도 한국산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뭐 미국이나 선진 시장에서는 비단 한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오래된 좋은 완성차 브랜드들이 만들고 있는 전기차가 있으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시장을 막 침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거기다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가 안정화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과거에 그 화석 연료의 부흥을 그 산업의 부흥을 통해서 그 미국을 좀 더 강대하게 이런 경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유가 역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기름값이 싸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름값이 부담돼가지고 뭐 전기차나 친환경 차를 고려했었던 소비자들도 그냥 내연기관 차를 다시 구매하고 이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스태티스타가 2023년 말에 진행한 그 물가 상승률과 자동차 구매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네. 물가가 크게 뛸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를 사는데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쯤 전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6%가 넘었을 때, 굉장히 높았을 때 전기차 시장 역시 급성장했던 것이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도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바뀌는 정부가 유가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동인이 매력도가 다소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한테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나 뭐 자동차를 팔고 있죠. 이제 국내 수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팔리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네네. 아시다시피 금리 수준도 그렇고 물가나 가계부채 등 소비자들이 선뜻 주머니를 열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중국 중심의 전기차로 성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국내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예측의 경우에는 올해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총 판매량은 약 164만 6천만 대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심리 저하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국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내연기관차 선호 현상 때문에 수출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 국내 자동차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차를 좀 더 선호하고 전기차 구매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수출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내 리서치 회사들의 전망입니다. 네. 이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많이 뛰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언론이나 그 증권가에서 그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 때문에 그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보전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가지 긍정적인 면만 볼 수 없는 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전되는 거는 뭐 일반적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회가 조사한 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국내 자동차 업계 매출이 4천억 원씩 증가한다고도 합니다. 네. 뭐 증권사들 역시 평균 환율이 1,395원 정도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기존의 28조 원대에서 30조 원까지 약 7%가량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하나증권 분석은 이제 1,395원을 기준으로 한 건데 최근 환율이 1,460원, 7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미국에서 수요가 줄어든 부분을 이 환율 효과로 상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게 네네.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출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배터리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직 준공 중이고, 그러니까 짓고 있고 투자비가 20억 달러였는데 그 발표 당시보다 환율이 크게 뛰어서 환하로 환산할 경우에는 그게 약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아까는 그 수익성의 영업이익 보전에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다시 돌아가서 그 LG 엔솔과 JV 발표할 때는 그 평균 환율이 1,320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걸 투자금을 다시 환산하면 한 2조 6,5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최근 환율인 1,470원 정도로 환산하면은 그때보다 한 10%가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꼭 그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달러 강세로 보전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달러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재무에는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 현대차 그룹의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 조지아주에서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가 있습니다. 네네.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다 지었고 1분기 완공, 지금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만 그 투자 금액이라는 게 비단 공사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조경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비까지 추가적인 비용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몇 퍼센트 투자가 됐는지도 모르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 남은 금액은 2,470원 이상 혹은 뭐 이 변동이 심한 상황의 환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환해지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담도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점은 현대차 그룹이 그 메타플랜트라는 법인에 대해서 지난 8월, 그러니까 2024년 8월에
차입 보증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 보증 계약이 9월 말 기준 환율로 환산했을 때는 한 1조 7,800억 원,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그 9월 말 환율이 1,340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지금 1,470원까지 달러 원이 오른 상황에서는 그 보증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 산수라면은 그 현재의 차입 보증 금액은 약 2조 원대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됐는데 이제 올해 중국산 전기차가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예정인데 물론 이제 가격이 싸더라고 하더라도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품질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깐깐하게 볼 것 같은데요. 이 중국계 전기차를 얼마 전에 직접 타보셨다고요? 네, 중국계 전기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네네. 일단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도전이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랄까요.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고요. 디스플레이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저는 역시 차를 만들던 회사가 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약간의 조작의 어려움이라든가 네, 제가 운전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꽤 열심히 운전을 하는 편인데도 저는 조작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차의 내구성 같은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업체들, 특히 전기차 업체들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라고 하는 뭐 현대차 기아라든가 뭐 GM이라든가 그 오래된 전통 제조업체들은 뭐 수십 년 내지는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쌓아온 제조 기술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중국의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전기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괜찮았는데 좀 하드웨어 쪽이 이제 개선 사항이 많았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